네, 3반 오늘 사회 준비 다 되셨죠? 오늘은 우리 교과서 95쪽부터 나와 있는 우리나라 경제의 특징을 알아볼 거예요. 그래서 선생님이 동영상을 하나 첨부를 해드렸죠. 무려 5대째 가업을 잇고 있는 가구장인의 모습이었습니다. 보면서 어땠어요? 선생님이 지금 여러분들이 커서 지금 여러분들 부모님의 직업을 그냥 그대로 이어받게 정해져 있다면 어떤 생각이 들지 한번 생각해 보라고 했었는데요.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선생님 부모님의 직업은 사실 아니지만 선생님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의 직업이거든요. 그래서 이어받는다는 느낌은 별로 나지 않았지만 실제로 선생님 부모님의 직업을 선생님이 이어받는다면 그것도 크게 나쁘진 않을 것 같기는 해요. 선생님 어머니께서 의료 쪽으로 종사를 하고 계셨었는데 실제로 선생님 동생은 지금도 의료계 쪽에서 일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크게 선생님의 경우에는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했지만 부모님과 자식 간의 성격이나 재능이 많이 다른 경우에는 반드시 가업을 이어받아야 된다면 안타까운 일이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신의 재능을 잘 발휘하지도 못하고 그 다음에 직업을 선택해서의 만족도도 낮아서 평생 일을 해야 되는 일인데 일을 하면서 계속 행복하지 않을 것 같아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한다고 계속 행복한 건 아니지만요. 어쨌든 이렇게 직업을 우리나라에서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우리나라가 택하고 있는 경제체제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러면 이제 지금부터 우리나라의 경제체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여러분들이 가장 많이 생각하셨던 거는 와, 저것도 내 맘대로 못해? 이런 느낌이었을 것 같아요. 선생님은 선생님이 되고 싶어서 선생님이 됐어요. 선생님 동생은 간호사거든요. 간호사가 되고 싶어서 간호사가 됐어요. 여러분들 TV를 틀면 연예인이 되고 싶어서 연예인이 된 사람들이 보일 거고, 그쵸?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집 앞을 나서면 자신의 가게를 운영하는 사람이 되고 싶어서 운영하는 분들이 많이 보이실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지금의 우리나라죠. 지금의 우리나라는 과거에 비해서 개개인 사람들이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정말 많아요. 어떤 자유들이 있는지 한번 구체적으로 하나하나 짚어볼까요? 네, 일단은 여러분들이 자라서 뭐가 될지 부모님이 정해주시나요? 국가에서 정해주나요? 아니죠. 여러분들이 정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부터 나는 크면 뭐가 될까? 뭐가 돼야지? 꿈을 꿀 수 있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 그걸 위해 노력해 보다가 이건 나랑 좀 안 맞는 것 같아 하면 그때 가서 또 자신이 원하는 직업을 바꿀 수 있지요. 선생님도 지금 선생님이 되어 있지만 이 선생님이라는 직업이 선생님한테 맞지 않는 것 같다. 아니면 다른 일도 해보고 싶다. 라고 생각한다면 선생님을 그만두고 다른 직업을 또 다시 가질 수 있어요. 이것을 직업을 선택할 자유라고 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 어떤 일을 할지 결정을 스스로 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 갖추어야 될 요건들이 있어요. 그쵸? 그래서 그 요건들을 그래서 한번 직업을 갖게 됐으면 그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해야 될 일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것을 어떻게 하는가를 여러분들이 선택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우리 기업 공부할 때도 이야기를 했는데 내가 라면을 팔려고 합니다. 그러면 내가 어떤 라면을 팔지 정할 수 있죠. 내가 빨간 국물 라면을 팔지, 짜장라면을 팔지, 비빔면을 팔지, 아니면 우동을 팔지 정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내가 인터넷으로 팔지 아니면 뭐 마트에 제품을 납품을 할지 아니면 내 가게를 진짜 오픈해서 팔지도 스스로 정할 수 있어요. 그다음에 내 광고 모델을 뭐 너튜버가 할지 유명 연예인이 할지 아이돌 가수가 할지 아니면 사장님이 직접 광고에 나타날지 그걸 TV 광고로 할지 라디오 광고로 할지 너튜브 광고로 넣을지 다 사장님이 결정할 수 있어요. 그렇죠. 이것을 직업 활동의 자유라고 합니다. 선생님도 마찬가지예요. 선생님은 물론 기업보다는 제약이 많죠. 선생님은 국가가 이 학교에서 근무해 라고 하는 학교에서 근무해야 되고 이것을 가르쳐 라고 하는 거 가르쳐야 되고 올해는 2학년을 가르쳐 라는 학년 가르쳐야 되죠. 하지만 그 활동을 하면서 선생님이 동영상 자료를 가지고 가르칠지 교과서만 가지고 가르칠지 아니면 게임을 통해서 가르칠지는 선생님이 정할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직업활동의 자유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예요. 이렇게 번 돈을 선생님은 오늘 저녁에 내가 짜장면을 사 먹을지 라면을 먹을지 아니면 재료를 사와서 선생님이 집에서 샐러드를 만들어 먹을지 이거 정할 수 있어요. 되게 당연하게 생각되는 걸 수도 있는데 실제로 내 소득을 자유롭게 사용하지 못할 수 있었다는 걸 생각해보면 이걸 너무 당연하게 여기면 안 되겠죠. 과거에는 내가 아무리 돈이 많아도 왕만이 입는 곤룡포 사서 입을 수 있었을까요? 아니요, 절대 못 사 입어요. 그래서 내가 번 소득을 내가 원하는 곳에 자유롭게 사용할 자유가 있다는 점에서 옛날과도 다른 점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고요. 마지막 기업 활동의 자유입니다. 아까 선생님이 잠깐 직업 활동의 자유에 같이 넣어서 이야기를 하기는 했지만 특히나 기업 활동이라는 것은 기업 안에서 근무하는 여러 사람과는 조금 더 차별화된 행동이라는 점에서 따로 이렇게 자유를 분리해서 설정해 볼 수 있겠어요. 무엇을 생산할지, 어떻게 판매할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홍보할지를 자유롭게 선택해서 할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다 모든 사람에게 자유가 평등하게 주어지다 보니까 뭐가 발생하냐면 경쟁이라는 것이 발생합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A라는 사람도 라면을 팔고 싶어요. B라는 사람도 라면을 팔고 싶어요. C라는 사람도 라면을 팔고 싶어요. 그러면 A사 라면, B사 라면, C사 라면이 나와요. 그러면 셋 다 돈을 벌어야지 기업이 유지되니까 국민의 딱 3분의 1씩 나눠서 오늘은 1번 국민들은 다 A 라면을 사 먹고 2번 국민들은 다 B사 라면을 사 먹고 3번을 뽑은 국민들은 다 C사 라면을 사 먹습니다. 이러나요? 아니죠. 내가 취향에 따라서 나는 A사 라면보다는 B사 라면이 더 맛있는 것 같아. 그러면 B사 라면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자유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A사 라면이 뭐 100만 개 팔릴 때 B사 라면은 10개밖에 못 팔 수도 있는 거예요. 사는 건 누구의 자유니까요? 소비자의 자유니까요. 그래서 더 많은 소비자에게 우리 라면 사주세요 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기업들이 어떤 경쟁을 하게 될까요? 서로 더 맛을 좋게 하려고 경쟁을 하겠죠. 왜냐면 맛이 좋은 라면을 사람들이 많이 사 먹으니까. 그 다음에 양을 늘리려고 경쟁을 할 수도 있겠고요. 그 다음에 가격을 줄이려고 경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 보통은 이렇게 세 가지를 가장 많이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기업이 경쟁을 함으로써 소비자가 얻는 이익이 생깁니다. 일단은 가격이에요. A라면이 가격을 내리기 시작하니까 B사와 C사도 가격을 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소비자들은 싼 값의 물건을 구매할 수 있게 되고요. 그 다음은 서비스예요. 기업들이 서로 가격은 유지하면서 더 좋은 맛, 새로운 맛을 내려고 하고 양도 늘리려고 하고 뭐 3봉지 사면 1봉지 더 준다고 하고
뭐 이 신제품을 사면 기존 라면 뭐 2개를 껴준다고 하고 이런 식으로 서비스가 나아지는 결과를 낳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내가 아무리 맛있는 라면을 만들었어도 사람들이 그게 맛있는지 모르면 안 사 먹을 수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라면은요, 밀가루 알레르기가 있는 사람도 무리 없이 먹을 수 있는 쌀라면이에요. 라든지 우리 라면은요, 유기농 재료로만 만들어서 건강에 좋아요. 라든지 우리 라면은요, 기존에 어떤 회사에서도 만든 적이 없었던 들깨를 넣은 라면을 만들었어요. 이런 식으로 다양하고 구체적인 상품 정보를 더 경쟁적으로 더 많이 알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의 취향에 맞는 라면을 그 정보만 보고도 고르거나 고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품질은 아까 설명한 걸로도 설명이 될 것 같아요. 맛과 양이 늘어나니까. 그래서 기업들이 이렇게 경쟁을 하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생각지도 못한 이렇게 많은 이득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좋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현대 사회에서 지금 우리나라에서 어떠한 자유와 경쟁의 사례들을 살펴볼 수 있는지를 선생님이 짚어주려고 합니다. 한번 같이 볼게요. 좋습니다. 제일 먼저 직업 선택의 자유예요. 그래서 지금 대구에서 혹은 수도권에서 열심히 코로나 환자들을 위해서 밤낮 없이 근무하고 계시는 의사분들, 본인들이 원해서 의사가 된 거겠죠. 그쵸? 그 다음에 뭐 TV에 많이 나오시는 웹툰 작가분들도 본인이 만화를 그리는 것을 직업으로 하고 싶으니까 뭐 웹툰 작가가 된 거겠고요. 가수 말할 것도 없죠? 본인이 가수가 되고 싶다라는 굳은 의지가 없으면 데뷔하기 힘들잖아요. 그쵸? 마찬가지로 회사원들도 자기가 일하고 싶은 회사를 골라서 지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직업 선택의 자유죠. 여러분들도 나중에 내가 원하는 직업을 선택하실 수 있는 자유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신 여러분처럼 선생님이 되고 싶어하는, 의사가 되고 싶어하는, 아이돌 가수가 되고 싶어하는 사람은 엄청나게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도 기업들처럼 경쟁을 하고 자신의 가치를 적극적으로 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누구보다 이 직업을 갖게 되면 열심히 할 수 있습니다. 이것만 가지고는 충분하지 않는 거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경찰을 뽑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다면 어떤 사람을 더 뽑을 것 같아요? 건강한 사람, 건강하지 않은 사람? 달리기가 빠른 사람, 달리기가 느린 사람? 덩치가 큰 사람, 덩치가 작은 사람? 뭐 유도나 태권도, 격투기 경력이 있는 사람, 아무것도 운동을 안 해본 사람. 그래서 그 직업 특성에 맞게 여러분들이 자격 요건을 갖추고 있어야지 그 경쟁에서 뽑힐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학교를 다니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기업 사장님이라면 학교 다닐 때 성실하게 공부를 했던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맨날 땡땡이 치고 선생님 말씀도 안 듣고 하라는 것도 안 하는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성적이 좋은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성적이 낮은 사람을 뽑으시겠어요? 네, 우리는 그래서 직업 선택의 자유가 있지만 기업의 입장에서도 자신이 원하는 사람을 뽑을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그렇다 보니까 구직자,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 사이에서도 경쟁이 심하게 일어난다는 거죠. 선생님이 이 경쟁을 정말 치열하게 느꼈던 사례가 뭐냐면 바로 오디션 프로그램이에요. 선생님 동생이랑 오디션 프로그램들 진짜 열심히 봤거든요. 오래되기로는 아주 오래된 여러분들 아실지 모르겠어요. 아메리칸 아이돌이라고 미국의 쇼 프로그램인데 그것을 모티브로 우리나라에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생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뭐 슈퍼스타 K라는 프로그램이 엠넷에서 처음 생겼고 그 뒤로 뭐 K-팝 스타, 트로트 스타, 뭐 프로듀스 시리즈 이런 것들이 생겨나기 시작했죠. 선생님들은 좋아해서 그 시리즈들을 뭐 거의 다 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데요.
프로듀스 시리즈만 예를 들면 101명 중에서 11명만 데뷔를 하잖아요. 물론 아메리칸 아이돌 지역 오디션 보면은 장난 아니에요. 몇십만 명이 오디션을 보는데 마지막에 1등을 하는 사람은 한 명이거든요. 어마어마한 경쟁률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들 좋아하는 웹툰 보시면 웹툰에서 연재를 하는 작가들 너무 많죠. 근데 그 사람들 뽑혀서 네이버랑 계약을 해서 그렇게 연재를 할 수 있게 된 거죠. 그 전에는 뭐예요? 여기 도전방에 만화를 올려요. 그러면은 이제 주로 웹툰을 많이 보는 사람들이 그것들을 보고 뭐 댓글로 피드백도 달고 해서 화제가 되는 것들이 있겠죠? 그럼 네이버의 입장에서도 사람들이 많이 보는 만화를 그리는 웹툰 작가랑만 계약을 하고 싶을 거 아니에요. 이게 돈도 안 되는데 계약을 하고 싶지는 않을 테니까. 그래서 뭐 한 번도 도전방에 안 들어가 보셨다면 한번 들어가 보시는 것도 추천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많은 만화들이 올라와 있어요. 그래서 직업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경쟁을 하셔야 된다는 것도 염두에 두시고 직업을 고르셔야 되겠죠. 자, 그렇다면 직업을 구하려는 사람들만 경쟁하냐? 아니죠. 기업들 간에도 경쟁이 어마어마합니다. 한 기업이 망하면 그 기업을 다니던 여러 사람들이 모두 다 직장을 잃기 때문에 기업 간의 경쟁은 조금 더 치열하게 이루어진다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조금 생소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 가장 화제가 되는 기업 경쟁 중 하나가 여기 있는 OTT 서비스예요. 선생님 OTT 서비스가 뭐예요? 저 영어 별로 안 좋아하는데. 네, OTT 서비스란 인터넷을 통해서 방송 프로그램, 그 다음에 영화 등 미디어 콘텐츠를 제공하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현재 OTT 서비스 1등은 바로 넷플릭스예요. 왜 너튜브 보다 보면 넷플릭스 독점 이래가지고 무슨 드라마나 영화 시리즈 같은 것들 광고하잖아요. 그것들은 넷플릭스에 가입을 해서 돈을 결제를 해야지만 볼 수 있는 컨텐츠가 되겠습니다. TV에서도 제공하지 않는 컨텐츠들이에요. 그렇다면 그 컨텐츠를 보기 위해서는 반드시 넷플릭스에 가입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런데 1등이 넷플릭스라는 것은 넷플릭스 말고도 이런 OTT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른 기업들이 있다는 얘기예요. 어떤 기업들이 있는지 한번 볼게요. 네, 1등 넷플릭스의 도전장을 내민 컨텐츠 강자 디즈니입니다. 디즈니는 정말 많은 컨텐츠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아는 많은 실사 영화와 디즈니 애니메이션들 있죠. 히트를 엄청나게 많이 쳤던 작년에 알라딘 디즈니 거고, 그 다음에 겨울왕국 2 디즈니 거죠. 그리고 디즈니 산하에는 디즈니만 있는 게 아니라 디즈니가 인수한 다른 회사들이 있어요. 픽사, 마블, 스타워즈, 내셔널 지오그래픽 등 해서 영화 컨텐츠, 애니메이션 컨텐츠, 그 다음에 다큐멘터리 컨텐츠까지 어마어마하게 다양한 컨텐츠를 보유하고 있어요. 그래서 경쟁력이 있을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리고 또 애플 TV가 빠질 수가 없죠. 애플 TV의 강점은 뭐예요? 기계예요, 기계. 전 세계적으로 아이폰을 10억 명 넘게 쓴다고 하죠. 선생님도 지금 이 수업을 아이패드로 만들고 있고요. 그래서 아이패드나 아이폰을 이용하고 있는 사람들이 손쉽게 컨텐츠를 볼 수 있게 애플 TV가 만들면 수익성이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 세 개의 큰 회사들이 경쟁을 하면 소비자들한테는 어떤 이익이 있느냐? 서로 자기 것을 더 잘 보게 만들기 위해서 더 재밌는 영상을 만듭니다. 그 다음에 요금을 낮춥니다. 더 싼데 더 재밌는 콘텐츠가 있다면 그 기업 걸 이용하지 않을 이유가 없죠. 자, 그 다음은 여러분들에게 좀 더 익숙할 것 같은 배송회사들의 경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뭐 잘 아시는 뭐 쿠팡, 쓱몰, 이마트몰, 마켓컬리, 티몬 이렇게 쇼핑을 할 수 있는 회사들 있죠. 그래서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는 더 좋은 물건을 더 싸게 그리고 더 빠르게 소비자들에게 배송하기 위해서
경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 경쟁이 너무너무 심해지다 보니까 새벽에도 배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새벽 배송, 마켓컬리 새벽 배송이 되면서 새벽에 배송이 이루어진다는 것은 새벽에 일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쵸? 그래서 너나 나나 다 이렇게 새벽 배송을 하게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은 당장 내일 아침에 먹고 갈 음식을 신선하게 그날 아침에 받아볼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샐러드 같은 거는 야채가 그리고 과일이 시들시들하면 맛이 없잖아요. 그쵸? 그래서 소비자들은 경쟁을 하다 보니까 우리는 배송 5,000원에 해줄게요 라고 했는데 다른 업체에서 우리는 4,000원에 해줘요. 아니야, 우리는 3,000원만 내면 돼요. 이러면 더 싼 업체로 사람들이 갈아타겠죠. 그래서 더 싼 가격으로 더 빠른 배송을 받게 되는 장점이 생긴다고 볼 수 있습니다. 배송비도 무료. 물론 정액이 있긴 하지만 이렇게 되죠. 하지만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너무 경쟁들이 과도해지다 보니까 힘들어하는 사람들이 생기죠. 예를 들어서 새벽에 일하는 배송기사들이 이전까지는 새벽 배송 7시까지만 배송해 주세요 라고 했는데 7시 안 돼요. 우리 업체는 6시까지 하기로 했습니다. 우리 업체는 경쟁하기 위해서 5시까지 하기로 했으니까 5시까지 해주세요. 그러면 배송기사들이 너무 힘들어지겠죠. 그러면 우리 이제 98쪽으로 가서 정리 문제 해보도록 합시다. 98쪽 펴입니다. 좋습니다. 볼게요. 제목은 자유롭게 경쟁하는 모습이에요.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 특징 2가지 뭐라고 했었어요? 자유와 경쟁이잖아요. 한번 볼게요. 상품의 종류가 3가지가 나와 있는데 첫 번째 상품은 우유네요. 두 번째 상품은 핸드폰이고요. 세 번째 상품은 신발이에요. 상품을 만드는 회사 이름을 여러분들이 조사해서 많이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회사의 수가 몇 개나 되는 것 같은지도 정리해서 씁니다. 선생님이 지난번에 가계의 현명한 소비 선택을 하면서 신발을 검색을 했었죠. 그쵸? 그때 선생님이 3개의 업체를 쓰기는 했지만 결과가 어마어마하게 많이 나왔던 기억이 납니다. 그쵸? 그래서 여러분들도 네이버 쇼핑 들어가셔서 우유, 핸드폰, 신발 검색하셔서 페이지가 몇 개가 나오는지 한번 대략 세어서 아마 괄호에 몇 개의 결과가 뜨는지 나올 거예요. 그래서 회사 수에 넣으시고 그 다음에 보이는 회사 이름들 골라서 안에다가 최대한 많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이 칸 안에 다 안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넣을 수 있는 한 많이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2번이에요. 기업은 상품을 더 많이 팔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나요? 선생님이 기업의 현명한 선택 때도 설명을 했고요. 그 다음에 아까 앞에서 오늘 수업 내용 안에서도 설명을 했던 바가 있습니다. 정리하시고요. 그 다음에 3번 문제도 마찬가지로 기업들이 다양하게 경쟁하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예요? 소비자예요. 소비자. 그렇죠? 소비자. 소비자가 어떤 이로운 점을 얻는지도 선생님이 이미 설명을 다 했습니다. 모르겠다 하시는 분은 이 동영상 다시 앞으로 좀 돌리셔서 정답을 찾으시면 돼요. 그러면 오늘의 과제는 뭘까요? 네, 당연히 98쪽 전체를 선명하게 찍으셔서 올려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 오늘 했던 활동 간단하게 정리할게요. 과거와 다르게 우리나라에서는 경제활동에 있어서 누릴 수 있는 자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직업 내가 원하는 것 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직업인이 돼서 그 직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해야 될 일들을 어떤 방식으로 수행하는지를 정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그렇게 직업 활동을 해서 생긴 소득은 자기가 원하는 곳에 사용을 할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어떤 물건을 어떻게 팔지 그리고 어떻게 홍보할지 등등을 자신의 선택으로 정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유가 있다 보니까 하려는 사람들이 많아서 필연적으로 경쟁이 발생합니다. 경쟁이 발생해서 소비자들은 점점 가격이 싸져서 싼 값의 물건을 살 수 있는 이득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서비스가 좋아지는 효과가 있고, 그 다음에 소비자들이 자기가 직접 알아보지 않아도 기업에서 다양한 물건의 정보를 제공해주는 효과가 있고요. 마지막에 품질이 계속 갈수록 좋아지는 것도 발견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나라의 경제의 특징 2가지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유, 그 다음에 자유로 인해서 경쟁이 발생하고 이 경쟁이 발생함으로써 소비자들이 많은 이익을 본다. 하지만 직업을 선택할 때도 우리도 엄청난 경쟁을 거쳐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하자? 내가 되고 싶은 직업을 수행할 수 있는 좋은 조건을 갖추기 위해서 끊임없이 노력하자. 오늘 수업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렇게 경제활동을 자유롭게만 해주면 문제가 발생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는 경제활동이 무조건 다 자유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자유만 강조했을 때 어떠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규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어요.